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지입니다. 미국 쪽에서는 정치 외교 그리고 유동성 측면에서도 좀 빠른 템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질문을 받죠. 이란 관련해 가지고요. 파괴했느냐 못했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했다. 해결됐다.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요. 7월에 부채 한도 협상을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감세 법안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관심이 많은데 제가 이 유동성 관련된 얘기는 지난 주말에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이번 주말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이 채널에서 종종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매크로 관련돼서 미국 쪽에서 유동성을 해결하는 방법, 그 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세부 관련해서 국채 관련된 유동성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고 있다. 이 정도로 간단히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정치 쪽 이슈하고 더불어서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7월을 대비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 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금리가 빠르게 안정이 되고 있죠. 이전에 불안했었던 요인하고요. 이렇게 대응 조치를 마련한 이후에 급격하게 안정되고 있는 모습, 어떤 것들이 있는가. 스탠딩 레포가 곧 시작이 되고요. 또 국채 발행에서도 우리가 좀 특이하게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헤이그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도착을 했고요. 마크 루비오 장관 그리고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동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 만나는 그 모습하고요. 여기서 또 기자들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란 폭격이 성공한 거냐?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나오고 미국 쪽에서는 당연히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론의 관심은 그쪽에 있지만 나토 정상회담의 주요 이슈는 방위비죠. GDP의 5%까지 올리느냐. 그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나라가 있죠. 현재 시점에서 참석하는 나라들 각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때리는 걸 봤기 때문에 대부분이 동의하는 쪽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일부 국가들은 아직도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가 좀 예의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또 나토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이번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좀 해결해라. 뭐 그런 식의 분위기가 또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에 대해서 루비오 국무장관은 아직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애시당초부터 생각했었던 그 계획,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러한 협력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군사 외교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숙제였을 텐데 중국이 무역 관세 전쟁으로 가장 먼저 부닥쳤고 이란이 이번에 그리고 이제 러시아 문제가 그 다음 순서가 되겠죠. 하나씩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단순히 군사 외교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달러, 금리,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하고 또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달러 한번 보면은 달러 인덱스 97이 분기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 여기서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반등을 하는 듯하게 보이는데 그렇다고 강하게 반등으로 이어가는 건 아니고요. 트럼프 1기 때 2018년부터 2020년 이때 범위 하단으로 들어가느냐 그것도 또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97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리고 무역 분쟁이나 러시아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면 달러는 오히려 바닥을 잡는 게 아닌가. 그렇다 해서 이렇게 이 고점을 넘기는 막 그런 강세가 나타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시장이 생각하는 중장기적인 약세가 지속될까. 그거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이때 달러 강세 더 간다 그 얘기 나왔었죠.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달러 약세 더 지속된다 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로 볼 때도 그렇죠. 1400 넘어갔을 때 뭐 1500, 1600 간다 그 얘기 나왔었죠.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이제 1200 진입은 기정사실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어떠한 전망이 시장에서 대세가 됐을 때 오히려 그때 반대의 모습으로 변곡점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뿐만이 아니라 시장 흐름 전체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 이슈하고 좀 결부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문제 일단락되고 러시아 쪽도 일단락된다면 과연 이게 계속 내려갈까? 무역 관세 협상이 7월 초에 일단락되게 되어 있죠. 이미 준비 운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게 엔달러 흐름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또 국채금리하고의 상관성이 지금 깨진 모습, 그게 셀 아메리카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붉은색 엔달러 빠지는데 미국 국채금리는 올라가는 그 모습이요. 이게 보통 동행해 왔었는데 올해 4월부터 완전히 이 반대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이 모습이 셀 아메리카다, 달러도 약하고 국채 가격도 빠지는 그 모습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됐었는데 그게 서서히 이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이격이 벌어지는 게 정점을 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엔달러 상승 추세가 좀 더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금리는 좀 더 빠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10년물 국채 4.2 이 정도까지 좀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셀 아메리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아닌가, 엔캐리의 반대 개념으로 달러가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오래 지속될 거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것이 미국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죠. 4% 넘어가는 그 모습들이고 유럽만 하더라도 2%고 일본 같은 경우는 더 낮죠. 같은 모습인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틀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엔달러 흐름은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흐름이 바뀌고 있는 이 모습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수렴 과정을 거치는지, 그 수렴 과정이 이머징 마켓하고도 또 연관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이 푸른색 선이 나스닥 흐름이고요. 독일이 검은색, 일본이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 지수가 붉은색, 코스피가 녹색입니다. 최근에 상대적으로 이 녹색 선하고 붉은색 선이 좀 탄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번 주 들어서 나스닥이 좀 탄력이 붙습니다. 아까 달러 캐리다 그렇게 말씀드린 건 이 상반기에 미국 자산에 대해서 고평가 논리가 좀 심하면서 다른 쪽으로 유동성이 빠져나갔단 말입니다. 그게 유럽으로도 가고 최근에는 이머징 마켓 쪽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코스피가 이런 모습을 만들었는데 팬데믹 이후의 저점 2022년 11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누적 수익률이 이제 코스피가 일본 니케이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걸 뛰어넘게 되는지 그것도 또 관심이죠. 제가 봤을 때는 같이 가는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생각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머징 마켓의 상대적인 강세보다는 동반 강세 또는 미국 시장이 다시 좀 더 올라가는 그 모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제일 바보가 됐었던 미국 자산이니까요. 그게 이 수렴 과정이 나타난 이후에 시장에서 셀 아메리카라 부르고 저는 달러 캐리라 부르는 이 모습이 일단락되면 하반기 흐름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글로벌 유동성 차원에서 보면 7월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게 올해 상반기가 글로벌 유동성 관련해서 하나의 큰 흐름, 큰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단기 유동성 관리 국면으로 진입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유동성 관련된 얘기는 이번 주말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얘기하고 좀 붙여가지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주중 시황 방송이니까 시장 관련된 얘기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채가 빠르게 금리가 내려가고 있죠. 이제 4.2% 레벨로 진입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수익 실현기에 보는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저 자체도 4.2 근접하는 이 흐름에서는 이익 실현을 생각할 것입니다. 통화정책 회의들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 주 초에 2년물, 5년물, 7년물 국채 발행 일정이 마무리되면 좀 여유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왜 이익 실현 기회로 생각을 하느냐면 이러한 안정된 흐름이 미국 재무부가 시장 안정을 위한 임시 조치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죠. 스탠딩 레포 얘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게 시행되는 게 6월 26일 내일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이 예전에는 오후에 한 번 했는데 이제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하루에 2번씩 하겠다는 얘기고요. 한도는 똑같습니다. 하루에 5천억 불. 그리고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루에 2번 하게 된 거하고 더불어서 금리를 페드가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4.5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유동성 안정을 위해서
페드가 상황에 맞춰서 정하겠다라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아마도 4.5 부근에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 페드가 정하는 금리로 무제한 대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유동성 관리에 들어갈 수 있고 금리의 상한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국채 시장은 당연히 안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상한선이라고 한다면은 그 위로는 잘 안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저런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유동성의 파괴적인 흐름이 나타나면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 정도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면은 자산시장 쪽으로 또 안정을 시키기 위한 그런 강력한 조치가 나타나고 있는 유동성 공급을 하기 위한 스텔스가 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과 더불어서 또 CMB 발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770억 불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 만기가 77일짜리이기 때문에 거의 3달 뒤에 만기된다 이렇게 보면 9월 초중순 되겠죠. 재무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분기 재무계획에도 나와 있었지만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 CMB 사용이 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보통 하는 일 보면 좀 명확하게 강력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전임 옐런 장관 같은 경우는 부채 한도 협상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할 때 그때 만기 짧은 CMB를 계속 발행을 했죠. 한두 달 동안 짧은 거로 자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센트 재무장관은 77일짜리로 당분간 좀 발행하면서 대응하겠다. 어차피 9월 중순까지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해결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CMB를 발행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장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스탠딩 레포가 나오면서 금리 상단을 막아버리고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재무부 현금이 떨어지는 그 모습, 그거는 CMB로 막겠다라는 것이죠. 유동성 문제는 이러한 임시 조치로 막아버린다. 그 개념이죠. 이런 조치가 나오면서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빠르게 안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중동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이렇게 내린다. 그걸로 해석하기보다는 임시적인 조치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금리가 빨리 튈 거고 그거는 시장에 큰 충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7월에 부채 한도 협상이 완전히 결론 날 때까지는 금리 쪽을 조금 더 유심히 좀 살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국채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도 좀 관심 있게 귀를 기울여야 되겠고요. 이란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주식시장 거의 신고가로 들어서고 있죠. 미국 시장이요. 그 이면에는 긴급하게 임시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다라는 점, 향후에 나타나는 일들이 노이즈로 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판단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안정된 모습이 나타나는 그 배경 요인으로 우리가 이런 점은 꼭 알고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임시적인 조치들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QT를 중단하거나 여러 가지 조치가 또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파국적인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가 좀 많아요. 그리고 QT도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타나면은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재무부뿐만이 아니라 페드 쪽에서도 쥐고 있는 패가 몇 개 있죠. 존 일리아 주총재나 로리 로건 총재 같은 경우가 그런 일에 있어서 또 전문가죠. 지난달에 로리 로건 총재가 나와서 관련된 얘기들을 했을 때 이러한 조치가 나올 거다 뭐 그런 정도의 짐작은 했었는데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스탠딩 레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진행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현실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문제가 더 불거지면 또 다른 방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흐름 그런 면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좀 체크하면서 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은 시장에서 크게 이슈될 얘기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유럽 쪽에서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리고 내일 또 파월 의장 청문회도 이어지죠. 시장은 사상 최고가로 들어서는 그런 강세 국면으로 들어서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 뒤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조치들이 동반되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 생각하면서 시장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말에는 더 중요한 글로벌 유동성의 변곡점이 될 큰 시나리오의 마무리가 되는 7월 얘기 이번 주말에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